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회당 도범 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의 한 자락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쪼개져도 씨눈으로 다시 싹을 틔우는 감자처럼, 감자가 주식인 잉카의 후예들은 피사로 장군이 이끄는 스페인의 군인들에게 쫓기고 쫓겨 깊은 산속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숨어 살다 보니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서 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차츰 사냥하기도 어려워지고 또한 고기만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 고산지대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낮고 메마르며 척박한 돌밭에서 자랄 수 있는 농작물은 감자였으며, 마침내 감자 재배에 성공하여 감자가 주식이 되었습니다. 고산지대의 돌밭에서 캐낸 감자라서 거의가 다 작고 못생겼으며 또한 종류도 많으며 맛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감자는 가뭄에 강하고 어떤 감자는 추위에 강하며 어떤 감자는 벌레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류가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쌀보다는 밀가루나 감자가 주식인 서양 민족이 더 많이 살고 있으며, 시장에서 파는 감자도 그 모양이나 색깔이며 맛과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 튀기면 맛있는 감자, 삶으면 맛있는 감자, 구우면 맛있는 감자, 국을 끓이면 맛있는 감자 등 감자마다 맛이 다릅니다. 다민족이 함께 사는 미국은 민족마다 입맛이 다르므로 그래서 감자의 종류도 다양한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미국이라 해도 땅이 넓으므로 기후와 풍토가 많은 차이가 나며, 따라서 그 차이만큼 같은 종자라 해도 알게 모르게 맛이 다릅니다. 자갈밭이나 척박한 땅이 아닌 기름진 땅에서 재배되어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큰 감자가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 잘생겼습니다. 자갈밭에서 생산되는 감자에 비해 잘생겼다는 것이지, 감자가 잘생겨봤자 감자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산중사찰은 대부분 채소밭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하지 무렵에 감자를 캐곤 합니다. 감자를 캐다 보면 감자와 돌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감자가 돌을 감싸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자는 아주 못생겼으며 물로 씻기도 어렵고 껍질을 벗기기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자는 물렁한 몸으로 강한 돌을 밀어낼 수가 없다 보니 찌그러지면서 비껴 자라고, 미워도 돌에 몸 맞추어가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험한 세상을 만났기에 자기 뜻대로 자랄 수가 없으며 몸이 돌 모양대로 움푹 들어간 곳이 감자의 가슴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씨가 심어져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인연을 한탄해 본들, 돌들이 너그럽게 비켜줄 리 만무합니다. 자신의 불행을 알면서도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감자는 그 불행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딪히며 감싸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자잎이 비바람에 뒤척일 때마다 아픔도 커지며 짓눌리는 돌 모양으로 몸도 자랍니다. 어쩔 수 없이 강한 돌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 당하는 아픔만큼
흉터가 커지기 때문에 돌밭 감자가 예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조건에서 자라는 감자도 있지만 돌밭 감자는 대부분 서로가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지도 아니한 시련과 갈등 속에서 미운정 고운정의 맛이 들었기에 그래서 감자 맛이 팍팍한가 봅니다. 감자는 꽃을 따주어야 맛이 들어가고 더 굵어지며 하얀 감자꽃은 개보나 마나 하얀 감자요. 자주꽃이 피었으면 자주감자입니다. 감자가 꽃을 피워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은 식물의 생태의 형식을 갖출 뿐 오직 뿌리의 근본을 두고 뿌리로 번식을 합니다. 감자는 비록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 해도 한 생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 뿐 자신의 소유나 독립된 공간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 조각, 네 조각으로 갈라져도 각각 살아남기 위해 여기저기 움푹 한 곳에 씨눈을 감추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싹을 틔우고 제 몸을 썩혀서 거름을 만들어 다시 성장하며 그래서 봄 감자 쌍눈에는 독이 있고 그 독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도 무서웠지만 전염병과 가난이 정말 싫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라 애향심이나 애국심보다는 우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 건설 현장으로 나가야 했고 그것도 영어나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자격증이 있어야 뽑혀서 떠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입양하러 고국을 떠나 타민족의 자식이 되었으며 어떤 분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연합군과 결혼을 하여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 시대는 특별히 가문이나 머리가 좋아야 유학을 갈 수 있었으며 유학생도 스스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살 길이 막연한 젊은이들은 부강한 나라에 이민을 갈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으며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다 보니 외로웠고 그리하여 많은 기성세대가 청춘을 노동과 허기와 그리움으로 보냈습니다. 고국을 떠난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 남다른 노력으로 자리를 잡고 차츰 고향의 가족들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경제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했고 지금도 대부분 조국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노부부가 흑인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입양아를 데리고 문수사에 찾아왔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처녀애였으며 한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뜯어보니 한국말이라서 번역을 부탁하고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겉봉의 주소는 대필해 준 듯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편지 내용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좀 서툰 글씨의 편지는 영자야 미안하다 용서해다오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너를 키울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2살 때 양자 보낸 네 어미다. 너희 아버지는 군인이었으며 귀대 명령받고 미국으로 귀국하고선 그 후 지금까지 소식이 끊겨 찾을 길이 없구나. 그래도 너희 아버지 나라 미국은 부자 나라고 하니 미국에서 사는 것이 너를 위하는 길이라서 양자를 보냈다.
가난도 가난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검은 피부색의 호녀라는 따돌림 받는 시대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너를 위해 보냈단다. 그 후로 네 어미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가며 살다 보니 이젠 가난은 면했으나 그 대신 건강을 잃었다. 너와 헤어질 때의 찢어지는 아픔이 한평생 병의 씨앗이 되었는지 병원에서 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죽어도 너에게 용서를 빌고 죽어야 눈을 감을 수 있겠는데 건강상 비행기를 탈 수 없어. 이렇게 편지로 용서를 구한다. 눈물겨운 사연들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어 편지를 읽다가 울먹이다 멈추곤 다시 목이 메여 눈물로 통역을 했습니다. 이민간 우리 민족은 한때는 감자같이 살아왔고 감자가 쪼개져도 씨눈으로 다시 싹을 틔우듯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남은 감자씨가 많은 감자를 주렁주렁 매달듯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여 앞서가는 삶을 살며 후손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적응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근면성실함으로 대부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이나 이민도 미국으로 제일 많이 왔고 각계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며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임재선사의 가르침 중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가 사는 곳이 모두 참된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자신이 찾아야 하고 세상과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자주적으로 개척하며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어디에서나 독립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순금보다 합금이 더 강하듯이 같은 민족끼리만 모여 사는 곳보다 다양한 민족이 사는 국가가 경쟁에 의해 더 발전적입니다. 일요법회 때 관심 있는 자가 주인이 된다라는 주제로 법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자는 정치인이 되고 군에 관심 있는 자는 군인이 되며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는 학자가 됩니다. 종교나 학문이나 경제나 명예나 건강 등 모두가 관심 따라가며 관심에 의해 그 분야의 명인이 됩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였습니다. 달마대사는 관심론에서 관심일법 총섭재행이라 했습니다. 즉 마음 한 가지 법만 잘 관찰하면 그곳의 모든 수행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해당 도범 큰 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한 자락과 함께 하셨습니다.